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28페이지에 7번부터 같이 해볼 차례입니다.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를 연습하고 있는데, 기타 거래는 다소 일반 전표 입력에서 다소 복잡한 전표가 기타 거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타 거래,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상사를 다 끝내고 내일부터는 쌍방향으로 해가지고 기출문제 풀이 FAT 1급의 시험 준비를 마무리하는 기출문제 풀이 하는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10월 7일 거 보면은 사업 확장을 위해서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할 계획이고요. 자, 그러면 보통예금 개정 과목 하나 찾았고요. 차입했다는 차입금 개정 과목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입금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6개월 후에 상환한다면은 단기 차입금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자, 보통예금에 입금했기 때문에 자산 증가, 보통예금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에 오는 거고요. 단기 차입금, 부채잖아요.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이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차입금 농협이 되는 거죠. 자, 입력하세요. 자,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10월 7일 3번 차변에 103 보통예금, 은행을 코드로 넣어야 되죠. 서울은행. 보통 적요에 적당한 적요가 있는가요?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농협 차입금이라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20++. 대변의 단기로 검색하셔서 단기 차입금 260번, 거래처는 농협 코드로 농협 차입금 코드 이용하셔야 되고요. 적요는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 대변에 20++ 2천만 원 입력합니다. 자, 보통예금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이니까 거래처가 은행 코드 꼭 들어가야 되고요. 단기 차입금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처 어디에서 채무처가 어디냐, 채무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코드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선 계산하여 지급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급했다라고 말해요. 가지급. 이걸 우리가 가지급이라고 그래요. 가지급.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지급금을 잡아야 돼요. 이 현금을 가지급금으로. 자,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쓰면 되겠죠? 예. 출금이면 대변의 현금이고요. 차변은 가지급금이 된다. 이때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김영숙. 김영숙을 거래처로 넣어야 됩니다. 가지급금에는 거래처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입력하시죠. 10월 8일로 날짜를 고친 다음에 출금 1번 하시고, 가지로 코드를 거래처 코드 계정 과목을 검색하면 134 가지급금 김영 해가지고 거래처 코드는 김영숙이 됩니다. 적요는 업무 가지급금 지급을 이용하면 되겠죠. 2번 업무 가지급금 지급. 금액은 50만 원이니까 5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쓰고 온 내역이 뭐냐면 항공료로 24만 원, 택시 요금으로 5만 원, 숙박비로 20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죠. 이걸 다 더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49만 원이 나오겠네요. 이 49만 원이 모두 여비 교통비다 이런 얘기죠. 자, 여비 교통비 판매관리비죠. 차변의 비용 발생은 차변입니다. 자,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 정리해야죠. 대변의 가지급금, 우리가 가지급금을 지급할 때는 차변의 가지급금이었잖아요. 정리할 때는 대변의 가지급금으로 정리해야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정리했죠. 그러면 차변의 현금 아니 네, 차변의 현금 맞죠? 네. 왜 차변의 현금일까요? 네, 김영숙 씨는 10,000원을 회사에 입금시켰겠죠. 네, 항공료, 택시요금, 숙박비 다 합쳐서 49만 원 영수증 처리했으니까 10,000원은 우리가 남은 돈을 회사에 입금했죠. 그래서 회사는 차변의 현금 10,000원 잡아준다. 자, 입력할까요? 10월 9일로 날짜 바꾸시고 대변의 가지급금 김영숙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거죠. 6번 50만 원, 3번 차변에 현금이 10,000원, 또 차변에 여비교통비가 49만 원. 812번 여비교통비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세 줄로 된 것이 하나의 전표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전표 번호 3번 하나의 전표죠. 가지급금 대변인데 가지급금의 거래처에는 3113 이 거래처 코드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가지급금은 정리하는 거래였습니다. 다음 문제. 자, 10번 보시면 비슷한 문제입니다.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40만 원이었어요.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회사가 받은 게 아니라 현금을 주었다라고 한 거 보니까 가지고 간 가지급금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아까하고 똑같죠.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자,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 이걸 다 더해 보니 그럼 45만 원 아닌가요? 47만 원이네. 예, 47만 원이 나오네요. 이게 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급금으로 가져간 돈은 40만 원. 그래서 정리할 가지급금은 대변에 40만 원 기입하고요. 또 현금으로 대변에 우리가 회사가 지급해 줘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이 7만 원이 되겠죠. 여비교통비는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오는 거죠. 차변의 여비교통비가 47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정리가 되죠? 네, 자 10월 10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날짜에 뒤에 날짜를 10일로 바꿔주시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는 출장여비 가지급금 정산하는 거죠. 금액은 47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거래처가 이번에는 김상진이에요. 김상진. 출장여비 가지급금 정산 40만원 정산하고, 또 대변에 101번 현금 정산하는 거죠. 7만원 지급.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네. 자, 가지급금 지급과 가지급금 정산 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는데, 여기서 이 코드에서 말이죠, 이 가지급금의 거래처 코드, 개인 회사 사원으로 코드를 걸어주는데 이 코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십시오. 다음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네, 여기 개정 과목 알려주죠. 현금과 부족, 그 다음에 현금, 이 두 개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금관리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현금이 장부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 현금이 많았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원인이 안 밝혀졌을 때는 임시 계정으로 해서 장부하고 실제를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부를 고쳐야 돼요. 그러면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하니까 대변에 현금이 가는 거죠. 부족하다. 대변에 현금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차변에 무슨 비용으로 썼는지를 모르니까 차변에 현금과 부족 임시 계정을 처리하는 거예요. 임시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전표로 차변 대변 해도 되고요. 돈이 나간 거니까 출금해가지고 현금과 부족 이렇게 해도 좋아요. 출금해서 현금과 부족 해도 되고, 대변에 현금 5만원, 차변에 현금과 부족 5만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두 개 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출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월 11일 날짜를 고친 다음에, 자, 출금됐다. 근데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으로 하겠다. 현금 과부족 141. 거래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적요에다가는 현금 불일치. 현금이 불일치하다. 금액은 5만원이 불일치한다. 그래서 분계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현금과 부족 쓰고 대변에다가 현금, 이렇게 분계를 손으로 기입할 때는 밑에 보이는 것처럼 차변에 현금과 부족,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입하는 거고요. 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는 그냥 출금 전표로 한 줄로 입력해도 되고 두 줄로 입력해도 되고, 두 줄로 입력할 때는 차변이 현금과 부족, 대변이 현금,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월 11일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됐답니다. 확인이 되면 이 야근 식대 개정 과목에 맞는 비용 처리를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직원들의 야근 식대는 무슨 비용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복리후생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발생 차변. 대변은 뭐가 될까요? 아까 우리가 현금과 부족으로 잡아놨죠? 그걸 이제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자, 입력합니다. 10월 12일로 날짜 고친 다음에 차변에 811번으로 복리후생비 하셔야 되고요. 거래처는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는 직원 식대죠. 야근 식대라고 타자해야 되겠네요. 야근 식대 금액은 5만 원이었고요. 대변은 현금 과부족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현금 해서 141 현금 과부족 엔터 하시고 5만 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 많은 것을 3만 원이 많군요. 3만 원이 많습니다. 자, 아까는 적었어요. 이번에는 3만 원이 많다는 얘기죠. 그 원인은 아직 알 수가 없다. 3만 원이 많았다는 것은 현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입금.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근데 아직 기록을 못한 거예요. 왜냐? 무슨 돈이 입금된지를 알아야 회계 처리가 되는데 회계 처리를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가계정으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금 전표로 해서 현금 과부족 해도 되고요. 두 줄로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자, 저는 입금 전표로 입력을 할게요. 자, 10월 13일 입금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 과부족 거래처 지나가고 저교에다가는 현금 과잉 현금이 많다 현금 과잉이라고 해요. 금액은 3만원 30 플러스 이렇게 하면 밑에 분계 보시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현금 과부족 이렇게 분계가 일어나죠. 다음은 14번으로 가볼게요. 10월 14일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은 납부했으니까 대변일 텐데 차변에 오는 계정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대변입니다. 자, 차변에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세금들 계정값을 뭘로 하면 될까요? 예수금이죠. 세금과 공과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직원들에게 원천 징수한 거거든요. 원천 징수한 것은 우리가 부채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22,000원, 대변의 보통예금이 22,000원. 자, 입력합시다. 자, 14일 날로 바꾸시고 차변이 예수금 거래처 지나가시고 저교는 우리가 소득세를 납부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수를 했다는 것이고 납부니까 여기다 그냥 타자 해야 되겠네요. 소득세 납부. 소득세 납부 22,000원. 그리고 4번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이건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서울은행 보통을 꼭 넣어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거래처 코드 꼭 넣어줘야 돼요. 선생님, 네. 그 거래처 넣고 안 넣고를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 자,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어떤 계정들이냐? 세 가지입니다. 채권, 채무, 은행 관련 계정.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는 뭐가 있었느냐? 네, 여기다 너무 많아서 다 쓸 수는 없는데 한번 제가 말로만 한번 쭉 해보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그것도 훨씬 더 많은데. 네. 또 아까 우리가 저 가지급금, 선급금, 네, 대여금 등등, 네, 등등. 네,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선급금 등등등. 네, 어떤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채권이에요. 네, 우리 회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그거는 어느 거래처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조장을 만들어 놔야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래처 코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채무도 이게 상당히 많아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차입금, 선수금 등등등. 채무, 부채에 있는 것들. 예. 이 채무하면 부채고 채권하면 자산이죠. 예, 자산,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자산. 채무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채무입니다.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면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를 관리해야죠. 그래서 거래처별 원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얼마인데 이걸 누구에게 갚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처 원장이 필요하죠. 거래처 원장이 필요한 것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은행 관련 계정 과목도 한 3개 정도 많이 나오는데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바로 은행 관련 계정 과목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했을 때 그것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인지 농협은행 보통예금인지 그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은행 관련 계정 과목도 당좌예금도 마찬가지. 어느 은행의 당좌 계좌냐, 은행별 그 예금 잔액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채권 채무와 마찬가지로 은행 관련 계정 과목인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계정 과목들은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넣어줘야 된다. 예. 설명이 됐어요. 다음은 1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원, 예, 보증금 1,00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 계정 과목 나왔죠? 서울은행 거. 이체했으니까 대변입니다. 그런데 왜 이체했냐면은 강남 빌딩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세 계약.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뭐냐? 이 개정과목이 뭐냐면 우리가 이 강남 빌딩 사무실을 빌린 거잖아요. 빌린 것을 우리가 임차라고 하죠. 우리 회사는 임차한 거고 강남 빌딩이라는 회사는 임대한 거고. 네, 임차와 임대를 잘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임차인이고 강남 빌딩은 임대인이 됩니다. 이 거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을 임차 보증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잡아요. 자산으로. 그래서 자산 증가. 자, 왜 임차 보증금이 나갔는데 이게 왜 자산입니까? 나간 것은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보통예금이 나간 거죠. 보통예금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자산 감소, 보통예금 감소로 처리했고, 차변에 오는 것은 우리가 이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은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 계약 기간? 만약에 2년으로 했다. 그러면 2년의 계약 기간이 종료하는 날 이 보증금 어때요?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인 거예요. 우리가 만기 때는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채권이에요. 임차 보증금도.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임차 보증금도 거래처 코드 강남 빌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10월 15일로 바꾸시고요. 차변에 임차보증금 코드는 강남빌딩, 적요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급 1번 쓰면 될 것 같고요. 금액은 1000만원 10 플러스 대별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9800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고 1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의 결합이 차변의 임차보증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 결합이 됩니다. 다음은 16번으로 가서요.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럴 때도 있죠. 우리 회사 통장에 입금됐다고 딱 신호가 왔어요. 문자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오죠. 입금됐다 하면 통장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입금이 됐습니다. 그럼 보통예금 차변. 근데 대변에 기입할 수가 없어요. 무슨 돈이 입금됐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회사가 미리 지급할 때를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자산 잡잖아요. 가지급금으로.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면 그 가지급금의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급한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돈이 입금이 됐는데 아직 정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정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 입금을 했는데 이게 무슨 돈인지를 아직 밝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은 우리 직원이 이제 출장을 가서 쓸 건데 거래처를 출장을 가다 보면 거래처에게 식사 대접도 할 것이고 술도 사줄 거고 또 자기 숙박비도 쓸 거고 교통비도 쓸 건데 그러면은 거래처에 접대하고 뭐 이런 거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고 숙박비나 식대로 쓴 것은 또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갔다 와봐야 이게 정리가 돼요. 그게 가지급금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원인 모를 돈이 입금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이 됐을 때 가수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써요. 가수금. 부채예요. 가수금.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수금이 생각이 안 나면 곤란하죠. 부채입니다. 대변의 부채 증가.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가수금이다. 가수금. 가지급금을 떠올려서 그 앞에 가자를 넣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왔다네. 그러면 들어온 건 수예요. 수. 받을 수에서 가수금. 자, 10월 16일로 입력합시다. 자, 16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이고요. 적요에다가는 그냥 가수금이라고 적어 놓읍시다. 가수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이 가수금. 거래처 모르고요. 적요도 그냥 가수금 그대로 가시고 200만 원. 네, 이렇게 임시 계정으로 회계 처리를 해 둡니다. 다음 17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번.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임을 확인했다. 200만 원의 내역이 이제 확인됐다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이 들어온 것이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가수금 잡았던 거 있잖아요. 가수금을 정리하라 이거예요. 정리하는 건데 부채가 이제 차변에 와서 여기서는 이제 차변에 이 부채가 차변에 오면 되고요. 대변에 가는 게 외상매출금 자산감소 180.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받으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예요. 대변에 외상매출금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 증가도 대변이죠. 자, 여러분 계약금은 개정 과목이 뭐죠? 가가 아니라 선. 선 뭐죠? 수금. 수금. 받은 거니까. 그래서 부채예요. 선수금은 부채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할 때도 있거든요. 지급받을 때는 선급금. 그건 자산이고. 그래서 이 선수금, 부채, 채무란 말이에요. 외상매출금, 채권이라는 말이죠. 반드시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되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외상매출금과 선수금은 거래처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코드로. 자, 그러면은 가수금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7일 날짜로 바꾸시고 차변 3번 차변에 가수금 입력하고 거래처는 없었고요. 적요는 가수금 정리라고 하면 되겠죠.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108번 외상매출금이 거래처가 안동상사가 되겠고 가수금 정리
180만 원이 되겠고, 또 대변에 계약금 받은 게 선수금 써야 되죠. 거래처 똑같이 00102 안동상사에서 받은 거예요. 00102 가수금 정리 20만 원. 요렇게 세 줄로 작성해요. 네. 자, 가수금을 정리하는 문제 했습니다. 다음 18번으로 가볼까요? 제가 너무 빠르면 얘기하세요. 자, 18번을 보면은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된 거니까 자산 감소, 보통예금 대변이 되겠네요. 자, 왜 자산이 감소했느냐? 원인은 카드 사용대금입니다. 자, 카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부채로 처리할 때 계정과목 뭘 쓰죠? 미지급금 쓰죠. 오늘은 우리가 이체시켰으니까 미지급금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돼야 돼요. 그래서 차변이 미지급금 삼성카드, 대변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 다 거래처를 코드로 꼭 넣어야 되는 계정과목입니다. 입력하세요. 10월 18일 차변이 미지급금 삼성카드 적용은 카드 사용금이 150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이고 서울은행 150만 4번 쪽에 있는데요, 선생님. 적용 코드 보통예금이 예, 그거 써도 돼요. 네. 4번 쓰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뭐 그걸 써도 되고 저처럼 그냥 그걸 발견 못했다 그러면 카드 사용 금액 이렇게 해도 이거 무슨 의미인지는 다 본인이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은 거 이거 4번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카드 예금, 보통 예금, 인출. 네, 이렇게 이게 미지급금 계정이 이제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했다 할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 그리고 지금처럼 카드 사용대금이 보통예금에서 인출되었다 그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이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는 19번부터 이어서 하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